호화 신혼여행비를 포함한 사적 비용을 대납합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법인 돈을 넣어줘라. 이걸로 해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10억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를 안 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기별 결산을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대표이사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호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뒷돈, 리베이트 쉽게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면 뒷돈인데 네. 오히려 이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행이죠, 관행. 네. 달라 이거죠. 네네네. 꽃이 달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하고 주고받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베이트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판매한 상품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준 행위를 말하는 거고 흔히 이제 일종의 뇌물적 성격이 띈 부당 고유액인 거래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돈 더 줄 테니까 나 또 일 계속 줘라. 아니면 매출 더 늘리게 줘라. 줘라. 더 줘라. 네, 이런 뜻이네요. 네네네. 근데 들어보니까 리베이트 약정 같은 것도 맺는다고 하던데. 예. 일단은 이게 허위 세금세세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정부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의무로 이제 무효라고 이제 서울고등법원 2011날 37270 판결문 중에 내있는 결국 리베이트 약정을 해놔도 이거는 안 된다. 네네 맞습니다. 무효다. 네네, 그렇게 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 약정이 있어도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암암리하는 것 같아요. 관행이죠. 그러니까요. 이 보니까 또 리베이트가 유난히 많은 이 업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사가 많고요. 건설회사가 제일 많겠죠. 예, 그리고 제약업체도 제가 맞아요.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의사분들이 한 40명이 오시더라고요. 세미나로. 근데 보니까 제약회사가 협찬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들어서 그래서 거기랑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있고. 네네네. 자, 그러면 먼저 대표적으로 건설 분야의 리베이트 주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발주처의 특수관계자를 활용하거나 비용 부담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공급여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대신 부담입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억 원을 대신 지급합니다. 어이없죠. 네. 근데 대출 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이 될 구입 비용은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합니다. 이건 비용 부담으로 하면서 리베이트.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 용역비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수억 원의 가공 용역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 용역비 수십억을 지급하여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 제공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통해서 만든 가짜 업체에다가 용역비, 허위 용역비 만들어서 자금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터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백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 용역비를 수십억 불로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해소하거나 아니면 택지 조성업체 용역비를 수십억 갖다 지급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해소하거나. 그러니까 그 개선서 할 때 많이 끊기 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좀 특이했지만 의약 쪽, 의약품 업체 쪽의 리베이트는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엄청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를 포함한 사적 비용을 대납합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 소파, 고급 가구, 그다음에 대형 가전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과 카드카드를 통해 현금을 의료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상 수행 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 과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장 영업 대행사의 허위 용역 계약 체결로 조성한 자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합니다. 좀 더 이 의학 쪽은 아무래도 병원 원장 의사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삶에 집중된 지능화돼 있고 좀 보도가 돼 있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전에 한번 저희가 컴슈랑스, 셀프 슈랑스라는 걸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리베이트 종류겠네요. 맞습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서로 위촉하여 법인의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인데 네. 보험업법 98조 특별히 제공 금지에 해당이 따르고 그다음에 보험 체결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모집과 관련한 금품 등 특별 이익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보험 위험의 소지 존재. 결국 보니까 이게 보험을 드는 대표자님 자녀를 설계사로 위축한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수수료 받고 나중에 회약 환급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이 생기죠. 예. 어떤 또 문제가 대표적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상 배임 문제입니다. 중도 해약 시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일 경우 회사 규모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료로 가입한 보험을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약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진행은 다른 설계사하고 계약만 투수 관계를 하는 형식만 구비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계약하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은 다른 다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여 문제입니다.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생깁니다. 지금 고수시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건데요. 투수관계인 자녀가 받은 수수료를 대표의 가지금 해결에 사용하는 경우 자녀 이익을 대표하는 증여 문제입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받아서 그 돈을 아버지의 가지금 해결이라든지 뭐 그런 데 쓰는 경우도 많습니까? 많이 있다고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자녀분의 그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네.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오. 요걸로 해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10억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세금 내 거 다 내고. 네. 그 아파트를 20억짜리 사면 50% 대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이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별도로.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리베이트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리베이트 가지금으로 잡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금으로 네네, 됩니다. 네네. 한마디로 돈이 나갔는데 어디다 나간지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지금이죠. 네네. 예.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적발시 세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상대방 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적발되면 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거 받은 만큼 소득세를 과세한다. 네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게 리베이트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님들은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좀 크게 이렇게 좀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부당 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를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꼬리를 끊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소나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해일입니다. 해일.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거의 뭐 한 7월 거의 풍지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가급적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가셔야지 괜히 계속 이런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괜히 걸려버리면 뭐 얄짤없습니다. 전공법이라면 정공법이라면 리베이트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광급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데라든지 뭐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많이 달라고 하는 뭐 회피해야 원청의 된다. 뭐 부대표나 뭐 영업부장이나 뭐 입찰 관련된 그런 부서 부장 얘기 듣고 하시면 큰일 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단계니까 네네네. 결국 전공법으로 가라. 예,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2에 보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무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발주자, 수급인, 하수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을 칭하는 건데 이에 관계는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전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전상을 이익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건설기본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느 법이나 당연히 부당하게 이렇게 돈 주는 거는 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행으로. 네. 네,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전공법으로 가. 그게 대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맞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베이트를 안 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결산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예상만큼 나는지 못 나는지 예상이 상관 좀 많이 나면 굳이 무리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1년 예상 매출 대비 이제 리베이트가 나오는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대표 월급하고 배당 받은 걸 올려가지고 사기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리베이트를 통해서 생겨버린 가지금은 네. 대표가 한계 처리하는 거네요. 네. 근데 사기 처리하지만 일단 기존에 했던 거 수조 신고를 해서 미리 이제 문제되는 거 막는 거죠. 그러면 리베이트 문제가 되었던 사례나 이렇게 좀 해결된 사례 같은 네. 게 좀 있나요? 최근에 그 화성이 있던 회사인데 제조업입니다. 한 업력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면서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인데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창업에서 나와 보니까 환경 세태기 자체가 리베이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하면서 또 리베이트 안 주고 일을 하자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5%에서 10% 사이거든요. 리베이트 주는 게. 근데 이 온천이 준 프로젝트가 괜찮아요. 근데 대표이사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자꾸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무진이? 네네네. 그래서 리베이트를 저희는 예산서도 못 걷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한테 법인 돈을 넣어줘라. 문제 없다. 내가 책임질게. 근데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그렇죠. 배우자는 사모님이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어요. 그냥 그 부사장이 주는 급여 갖고 생활받고 사시는 분이 갑자기 돈이 몇 억이 들어왔다. 이거 의심이 안 될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투자하면 FIU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아무래도 대표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조건법으로 이미 주셨어요. 네, 드렸죠. 기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잘 못 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겠냐. 네네네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게 해드리고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받으신 배우자분은 네. 소득세를 내야죠. 상황이 내야죠. 만들어지겠네요. 내게 해야 그럼 돼요. 그거를 얘기를 업체에다 해줘야겠네요. 해야죠. 왜? 이런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수정 신고하고 상대방 측은 이제 세금 납부하고. 소득세 납부하고.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편법을 쓰라고 하면 더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편법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편법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합법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그 합법적인 선에서도 되는데 대표님도 세금 안 내면서 하려고 하시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편법밖에 네.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국가는 매출액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절대 터치 안 한다. 그렇죠. 매출액이 했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 거지. 그럼 적법성을 좀 내세요. 그거에 맞물려서 자꾸 매너리즘 빠지시면 나중에 세게 맞는다. 터질 때는 결국에는 대표이사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진단 받아보셔갖고 개선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못 해결되더라도 해결되는 모습이 돼야 되고 나중에 관할세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작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또 상황이 안 맞아줘요. 그럼 도덕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든 결국은 돈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좀 더 합리적인 판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법을 택하셔야 되고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화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대표님이시라는 거죠. 대표님이고 회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리스크 배치해서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재무구조 개선도 되십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